지시하는 자 누군지 알아? 진범의 정체를 안다고 합니다. 누구냐? 궁금하지.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근데 효비 어쩐지 낯이 효비의 정체는 영모를 일으키며 멸족시킨 가문의 딸이자 현재 왕을 죽이려는 자객. 그러시옵니까? 누구를 많이 닮은 듯해. 내가 잘 아는 사람. 왕은 자신의 절친 연월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뺏은 상황. 어쩌면 정체가 들통날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놈이다. 내가 잘 아는 그놈. 얼마 뒤 왕의 침소에서 홀로 나오는 연월. 그리고 전해지는 기쁜 소식, 아니 비보. 바로 왕의 죽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나라 아사테의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왕위를 얻기 위해 현원이 된 박지훈을 닮은 사조연의 이복형 사조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조연. 적자혈통인 윙크보이 사조연을 급습하고 결국 사조연 또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듯 보였는데 잘 가라. 사조연이 정신을 잃자 제2의 인격 아키가 깨어납니다. 왜 이러세요, 형님? 폐하께서 수행하신 슬픔을 왜 저한테 분풀이 하세요? 사조연의 내면의 알파메일 상남자 짐승남 인격 아키는 힘으로 사조용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봐줍니다. 아키의 소원은 단 하나.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죠. 상반된 두 가지 인격을 가진 남자와 그를 둘러싼 왕실의 음모를 다룬 판타지 사극 로맨스 KBS 환상연가 시작합니다. 무당 충타의 도움으로 기억이 돌아온 연월. 자신의 기억을 잃게 만든 가문의 원수 태자를 죽이려 하는데 그때 자신의 가문이 멸망하던 순간 유일하게 구해줬던 사조 가문의 아이와 겹쳐 보이기 시작하고 네가 내 기억을 잃게 한 것이냐? 왜? 그분 태자전 아니에요. 악귀예요, 악귀. 아니면 악귀라서 그리한 것이냐? 마음에 약해진 연월은 무슨 일 있어? 결국 칼을 내려놓는데 슬퍼 보여서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태자 전화 말씀대로 할게요. 여기 더 있을게요. 기억 돌아올 때까지. 악귀 들린 태자. 벌 받은 것이냐? 얼마 뒤 사조연을 봉인시킨 충타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는데 왜 이제 왔어? 빨리 알려달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서? 봉암살 목소리 저스트 연기라고 합니다. 성공했지? 인격을 봉인하는 봉암살의 성공 유무가 안 됐어. 이런 나 도망가야 돼. 그때 태자가 등장합니다. 아이고, 아크님, 봉암살 성공 감축드립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한 태자. 근데 아키님 아니시죠? 아니시다. 만세! 성공! 충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봉암살을 하던 날 충타는 아키 몰래 사조현이 아닌 아키를 봉인했고 그 결과 아키는 자신이 부탁한 봉암살에 영원히 갇히게 됐죠. 아키 놈하고 짜고 카미나를 가두려 해. 아니, 보십시오.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중타, 예, 아키가 효비의 기억을 왜 지운 것이냐? 그거는 저도 잘. 네가 준 수마초로 효비의 기억을 지운 건 아니더냐? 너 생각해봐. 철천지 원소의 아들을 어떻게 좋아해? 그렇다고 그 운명을 이렇게 거스르시면 어떡합니까? 아 몰라. 어쩔 수 없었어. 너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러기만 해봐. 아주 우당 인생 끝장날 테니까 너가 아주 그렇게 알아. 충타는 입을 다물고 말 못하겠습니다. 너는 알고 있다 말하라. 말 못합니다. 목소리 진짜 알아. 위기에 처하자 충타는 환술로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고 그가 있던 곳에 서신 하나가 떨어지죠. 태자 전하, 효비 마마를 멀리 하소서, 떠나보내소서. 그렇지 않으면 태자 전하 명운이 위태로워집니다. 명심하소서. 이게 도대체... 연월에 대한 의미심장한 경고에 사조연은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효비가 아키와 가깝더냐? 아키놈이 효비 마마께 워낙 잘했으니까요. 그럼 효비도 좋아했더냐? 그럴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어를 좋아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고 동시에 아키에 대한 질투심도 피어오르고 있었죠. 협이 진정 아키의 여인이었느냐? 모든 부분에서 자신을 뛰어넘고 아버지에게까지 인정받는 아키. 다시 졸장부 팬님으로 돌아간 것이냐? 산에다워진 듯 보였던 것은 역시 광증 때문이었던 게냐? 달라질 것이야. 아킨 놈 따위 뛰어넘을 것이야. 그렇게 달라질 것을 다짐하는 사조연. 얼마 뒤 나테론 왕의 어전 회의장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고 그 또한 미봉책입니다. 처음으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내기 시작하죠. 가난을 견디다 못해 복도가 된 백성들을 굴미 정도로 달래선 아니 되옵니다. 한 그릇의 밥보다는 밥을 지을 방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군의 지혜라 생각합니다. 하여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권장 대신 황무지를 개간하는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얻은 수확물은 그것의 팔하를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저들은 도둑질과 방화를 더 이상 하라고 채근하여도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흡족해하기 시작하고 폐하,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것은 더 이상 회의는 불필요하다는 듯 대상서. 예, 폐하. 어전 회의를 끝내버리죠. 태자의 말대로 하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이런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던 사조승은 대만족합니다. 하지만 이복형 사조용은 사조연의 달라진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찌된 일이십니까? 태자가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참석을 안 하셔서 하오시면 앞으로도 계속 참석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러하실 예정이라면 앞으로는 태자전하의 자리를 마련해 두려고. 하지만 질문이 잘못되었네, 대군. 본래 어전회의란 폐하와 더불어 태자인 내가 이끄는 것 아닌가? 대군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문제인가? 각성한 사조는 말빨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서열 정리까지 실시합니다. 제대로 수모를 당한 사조용은 극대노하기 시작했고 왕실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런 사조용의 모습을 기억이 돌아온 연월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사주인 비밀 군대까지. 사조용이 바람칼 위에 비밀 군대로 뭔가를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몰래 밖에 나갔다 돌아온 연월은 자신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조연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조연은 충탁한 경고가 떠오르고 효비 마마를 멀리하소서. 태자전하 명운이 위태로워집니다. 산책했어? 네, 좀 답답해서요. 답답하겠지. 이젠 답답하지 않아도 돼요. 거를 떠나시오. 떠나지 않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왜지? 태자전하 옆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악귀일지도 모르잖소. 악귀라면 저를 붙들어 두려 하시겠죠. 어찌하여? 악귀는 가짜니까요. 욕심이 도리를 앞서겠죠. 욕심이라. 내 두고 볼 것이다. 네가 마음에 든 악기가 얼마나 하찮은 미물이었는지 깨우치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다음날 두 사람은 왕에게 부름을 받게 되는데 태자, 앞으로 종종 효비를 이리 불러도 되겠느냐? 내 어이로서 말이다. 의수를 인정받아 어이가 되고 어이가 없네? 아 이제 어이가 있나? 괜찮겠어? 여부가 있겠습니까? 언제든 부르시오소 폐하. 효비가 우리 왕실의 대장이로구나. 나는 태자한테 청을 하고 태자는 효비한테 청을 하니 효비가 진정한 대장 아니겠느냐?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근데 효비 어쩐지 낯이 익다.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사조승의 촉. 그러시옵니까? 누구를 많이 닮은 듯해. 내가 잘 아는 사람. 연월의 아버지 연풍악을 떠올리는 듯 싶었는데 그 순간 그래. 그놈이다. 내가 잘 아는 그놈. 지금 정체가 들키면 바로 사형입니다. 내 아들놈. 어이가 없네. 아버지의 저런 시덥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모습을 처음 본 사주연은 당황스럽기만 한데 폐하, 사조 윤대군이 옵니다. 들라. 북방의 붉은 늑대와 멧돼지들이 도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럼 사냥을 나가야지. 예, 준비시키겠습니다, 폐하. 하필 분위기 좋아지고 있을 때 사주연이 가장 싫어하는 태자전하도 함께 가시죠. 사냥의 시간이 찾아오고 대자는 됐다. 지금은 조증 상태도 아닌 듯한데.
예, 그게 좋겠습니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달라지기로 결심한 사조연은 태자 전하, 무리하지 마세요. 더 이상 금쪽이를 남길 거부합니다. 그렇게 아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해서 사냥 연습을 하지만 사냥을 극혐하는 사조연에게 있어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연월은 그런 사조연을 도와주려 하지만 계속해서 매몰차기만 한데 아무도 들이지 말라 했는데 왜 실내에서만 연습하세요? 사조연의 치부를 건드리는 연월. 폐하께 칭찬을 듣더니 이젠 내 말 따위 우습게 들리는 것인가? 중구합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듣기 싫다.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바깥에 있으면 그 소리가 너무도 선명해. 사조연이 사냥을 싫어하게 된 가장 큰 이유, 화살이 바람을 찢는 소리.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럼 내일 사냥은 어찌하시렵니까? 글쎄, 악기가 도와줄지도. 퉁명스럽게 대답을 마치고 연습을 재개하려는데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저나 자신에게 머물러 보세요. 피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바람이 찢기는 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연월의 위로는 끔찍했던 바람 소리를 고요하게 만들어줬고 오랜만에 느낀 고요함 속에 발사된 화살은 관역에 명중합니다. 심기가 좀 편안해지십니까? 연월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지만 언제 떠날 것이오? 마음을 들키는 게 싫어 효비가 고려에 있는 한 내 심계는 늘상 불편할 듯한데. 괜히 더 모질게 대합니다. 그리고 사냥이 시작되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자마자 발견한 첫 사냥감. 연월의 도움으로 바람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는 이겨냈어도 아직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남아있었죠.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화살을 쏘려 해보지만 아직은 무리인 듯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연속 화살을 쏘며 나타나는 사조용. 마치 사조연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려는 듯 그만! 도발을 이어갑니다. 어우 표정 잡았습니다. 어우 얘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태자 전하께서 멧돼지를 잡으셨어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펼치는데 이러지 마시오, 대군. 대군! 태자가 드디어 해냈구나. 그 순간 태자 전하께서 조금 놀라신 듯하오. 임대군이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소자가 아니옵니다. 아들의 변한 모습을 기대했던 사조승은 태자께서 거의 잡은 것을 저는 그저 도왔을 뿐입니다. 분노의 화살을 날리고 다음엔 이놈의 이마를 뚫을 것이다. 또다시 내 아들을 조롱한다면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서자 사조용에게 쏟아붓는데 아니 서자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이거 서로 살겠나. 그날 밤 사냥의 성공을 축하하는 연회가 벌어지지만 낮과는 달리 사조승은 융이만 이뻐하고 이 자리가 불편해진 사조연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쓸쓸한 뒷모습의 사조연이 마음에 쓰이는 연월은 그를 따라 나섭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나다 보니 베론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요. 그럼 그런데 마음이 울적했던 사조연은 잠시 있든지. 처음으로 연월에게 같이 있자고 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늘이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이요. 몰랐어요. 그런 날에 아버지는 사냥이 나고 있었으니 계속 울적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모르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 연풍학의 집안을 멸문지화했던 사건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조연의 어머니. 자신의 뜻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조승은 사약을 내렸고 연월에게 큰 슬픔이 찾았던 날이 사조연에게도 큰 상처로 남게 되었음을 알게 되죠. 오늘 사냥은 어떠셨어요? 원점. 모든 게 완벽하게 원점이요. 악귀가 도와주지 않았나 보네요. 학교는 이제 없어. 충태라는 무당이 봉인해버렸어. 믿지 않아도 좋소. 나를 원망하시오. 효비가 이곳에 온 것도 따지고 보면 내 탓이니 내 몸에 있는 악기가 효비를 연모해 골에 눌러앉게 한 것이니 내가 실내 활동을 고집하는 이유가 사람을 찢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라고 했지. 그 소리만 들으면 그날이 떠올라. 그때 거기 있던 그 여자아이 분명 죽었을 것이오. 내가 구하지 못했어. 내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듯이. 연월은 이 남자의 마음속에
자신이 아직까지 큰 짐으로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직도 그 아이 눈이 생생해. 바람을 찌는 소리가 들리며 더욱. 그래서 이 몸이 악기가 깃든 것이오. 이 사람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 사조연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된 연월은 다른 모양으로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서로를 위로합니다. 한편 연애를 마친 사조승은 사조융의 부축을 받고 침소로 들어서는데 나는 참 든든한 녀석이다. 망극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예. 내 아들한테 기어오르지 말라는 뜻이다. 다시 한번 선을 그는 사조승. 서자는 서자일 뿐 적자인 사조현만이 내 진짜 아들이다. 사조용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제가 태자가 됐어야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을 고지 들었단 말이냐. 우리 아들을 일깨우기 위한 자극제에 불과했다는 걸 왜 몰라. 너무하십니다, 아버지. 사조승에게 사조용은 그저 아들을 일깨우기 위한 가엾은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을 왜 자꾸 잊은 척해. 도구일 뿐이었고 심지어 넌 내 진짜 아들도 아니지 않느냐. 서자뿐 아니라 친아들이 아니라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았더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신이 그저 쓰다 버려질 패였다는 걸 알게 된 사조용은 빌런으로 각성합니다. 다음날 진무다리 앞으로 익명의 서신이 도착하는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것이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조용. 한편 연월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사조연은 그녀가 전해준 염료로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내 곰곰이 생각해보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효비를 모질게 내치는 것은 내 명부 법도에 어긋나고 효비가 정 원한다면 여기 있어도 좋소. 내 옆에 있으라, 효비. 어떤 말로 연월을 잡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오, 비공? 전하, 효비의 정체를 아십니까? 10년 전 영모를 꾀하다 참수된 영풍학 장군의 외동딸 연월이라고 합니다. 서신 속에 담겨있던 건 아니, 어디서 그런 해괴한 소리를 들은 것이오? 이 단도를 효비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월의 정체였죠. 그 시각 연월은 사조승과 있었고 효비 덕분에 내가 요즘 아주 잠을 잘 잔다. 다행이옵니다, 폐하. 원수 사조승을 암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키, 그래서 효비의 기억을 지운 것인가? 그럼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이 장침을 목에 넣기만 한다면 연씨 가문의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잠시 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연월. 그리고 그 앞에 사조연이 찾아오는데 태자 전하 분부대로 할게요. 떠나겠습니다. 떠나. 내가 내치기 전까지는 궁에 머물겠다 하지 않았소. 그보다 더 예전에 태자 전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떠나겠다고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도 내게 숨기고 있었어. 효비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내게 숨기고 있었던 것이오. 자신에게 보였던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란 생각에 사조연은 배신감이 들고 그날은 네 이름이 연월이냐? 내 정령 폐하를 시해하려고 들어온 자객인 것이냐? 말하라. 아닐 것이길 빌며 어서. 연월의 진심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그렇다. 비정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사조는 연월의 대답에 마음이 아려오고 나를 속였구나. 나는 진심을 보였거늘. 밀려드는 배신감에 왜? 사조는 절규합니다. 그때 태자 전하, 병거이옵니다. 폐하께서 왕의 죽음이 전해집니다. 다급히 사조승에게 달려가 보지만 목에 침을 맞은 채 사망해 있었고 아버지. 왕에게 침을 놓을 수 있는 유력한 용의자는 오직 연월뿐이었죠. 네가 어떻게? 내가 하지 않았어. 사조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죠. 한편 왕의 독침을 확인한 연월은 저건 제가 쓰는 장침이 아니에요. 다른 자의 소행이에요. 범행을 부인하지만 폐하께서
승하하신 것이옵니까? 일단 잠시만 밖에서. 사인이 그 장침 때문이오. 그런 듯하옵니다. 사인은 장침, 죄인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몸수색을 하자 거짓말처럼 나와버리는 확인해 보시오. 동일한 짐인 듯하옵니다. 똑같은 장침. 전하 아닙니다. 잠깐. 전하, 이 일이 어전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아직은 폐하께서 승하하신 원인을 속단할 수 없다. 사인이 명백히 밝혔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해 함구해야 된다. 알겠느냐? 그리곤 유력한 용자인 연하를 비밀 감옥에 가두어라. 은밀히 움직이라. 파옥하게 되는데 잠시 후 거울에서 나오는 금화와 청명비가 마주치게 되고 피공. 아이고 융아, 하필 이럴 때 사냥을 떠나. 융대군께서 사냥을 떠나셨습니까? 언제요? 어제 아침 일찍 떠났지 뭡니까? 장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용아. 너무 대놓고 사조용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청명비. 궁궐안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성 밖에선 파티가 벌어지죠. 벼라가 암살에 성공한 것이니 사살이 아니고 급사라고 합니다. 거래소 역할이 소문을 냈겠지. 벼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겠다. 폐하의 사인을 철저히 조사하라. 한편 걸레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조연은 재차 아버지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조승을 주기로 했던 연월은 그때 거기에 있던 그 여자아이 아직도 그 아이 눈이 생생해. 그래서 이 몸에 악기가 깃든 것이오. 사조연과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라 차마 그의 아버지를 죽일 수 없었죠. 죄송해요 아버지. 저에게 천벌을 내려주세요. 그렇다면 왕을 누가 죽였을까? 바람칼? 아니야. 내가 누명 쓸 것이 뻔한데 하필 왜 그 시각에. 그때 사조용의 비밀 군대가 떠오르고 사조용? 제아비를 어떻게? 그때 사조연이 찾아오고 아직도 너의 죄를 부인하느냐?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요.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 나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했느냐? 천벌을 받았다 생각했겠지. 아버지에게는 반푼이 취급을 받는 태자 하여 기억이 돌아온 것을 숨긴 채 나를 마음껏 조롱했겠지.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을 뿐. 저의 기억을 지우셨으니까요. 아키가 모든 걸 비틀어버렸다. 애초에 모든 것을 비틀어버린 분은 사조승 폐하이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를 시해했구나. 차마 그래 할 수 없었다. 당신 때문에. 그건 또 왜 마음속으로 말하는데 말로 해. 폐하를 그렇게 할 목적으로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맞으니 우린 그저 만나서는 안 되는 인연이었던 것이지요. 너를 잠시나마 마음에 두었다. 말로 하라니까. 사조연은 연월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은 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만 떠나려는데 전하, 부디 조심하십시오. 전하의 주변을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주변이라 가장 가까웠던 자가 이리 배신을 하였는데 누굴 더 경계하라는 말인가? 사조연은 서글프게 돌아서서 떠나고 연월 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잠시 후 연월로 밝혀진 효비이자 게라의 숙소를 수색한 병사들은 연씨 왕조의 유품을 발견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어찌하여 이것이 네 처소에서 발견된 것이냐? 이것은 연씨 왕조의 직계 후손임을 상징하는 단도가 아니더냐? 연월은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네가 연월임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사조연은 차갑게 말을 뱉었지만 고통받고 있을 연월을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조연을 더 슬프게 할 뿐이었고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다. 하필 터인데 매우 고통스러울 터인데 내가 하지 않았어. 자신이 따로 부른 의관들조차 사인을 알아냈는가? 독침으로 인한 승하가 맞사옵니다. 사인이 독침이라고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나설 도리가 없었죠. 그때 고통받는 연월의 비명 소리에 영역 속에서 찹쌀떡이 된 아키가 눈을 뜹니다. 그 순간 효비를 저리 둘 순 없어. 사조연 역시 같은 소리에 각성하기 시작하고 일어나는데 사조야!
사조연 내 말 진리냐? 아키의 고함에 사조연은 봉암살이 있는 영역으로 소환되고 깨어난 아키는 거래를 시도하죠. 게라가 힘드니까 내가 못 사라지는 거야. 게라를 저렇게 두고 사라질 수 없는 거라고. 게라 좀 살려줘. 게라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효비가 폐하를 시해했다는 증자가 나왔다. 그걸 믿어. 게라가 하지 않았다고 너도 생각하잖아. 나 봉암살 좀 풀어줘. 내가 게라 구할게. 너도 게라 구하고 싶잖아. 너도 괴로워 죽겠잖아 지금. 너 그 빌어먹을 체면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알아? 나한테 좋은 묘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좀 풀어줘. 그리는 못한다. 효비의 정체를 알고서도 궁으로 끌어들인 이놈 또한 용서할 수 없다. 사라지거라 아키. 거래에 응하지 않은 사조는 아키를 완전히 없애려 하는데 잠깐! 폐하를 시해한 자 누군지 알아? 진범의 정체를 안다고 합니다. 누구냐? 궁금하지. 그럼 500원! 그럼 나부터 좀 풀어줘. 그 시각 뒤늦게 장례에 참여하는 사조용.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조용 역시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듯 보였는데 누가 이랬습니까? 누가 폐하를 누굽니까? 누가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그럴 리 없습니다. 갑자기 이 대실 없습니다. 폐하! 과한 슬픔에 잠긴 사조용은 아버지의 장례에서 나오면서 점점 표정이 변하더니 결국 빌런 표정을 짓습니다. 사실 사조승의 목에 독침을 넣은 건 사조용이 맞았고 너의 아들을 일깨우기 위한 자극제에 불과해. 날 이용하고 조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지옥으로 떨어져라 사조승. 내가 너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사조용은 결국 자신의 야망과 복수에 눈이 멀어 사조승을 시해했고 이 기회에 자신이 왕이 되는데 최대의 걸림돌인 사조연까지 한 방에 보내기로 다짐하죠. 사조연 위철이다. 그렇게 기습에 성공한 사조용은 사조연을 순식간에 기절시키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신의 광정을 끝내 이기지 못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도망쳐버린 밤뿐. 계획대로 사조연을 헤븐으로 보냈고 잘 가라 사조연. 그때 바로 부활에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아키 모드 등장. 왜 이러세요 형님? 폐하께서 생각하신 슬픔을 왜 저한테 분풀이 하세요?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 이래요 진짜? 누가 보면 왕이 노리고 동생 죽인 나겠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님 그저 부르자인 동생이 원망스러워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형님 여자시니까 나 왕 같은 거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형님 같은 분이 자격있지. 오직 완력으로 사조용을 압도하는 아키. 아키는 사조연에 이어 사조융에게도 딜을 제안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뭐야 이건? 한편 연월은 감옥에서 형장으로 이송 중이었고 소녀 이제 곧 두 분을 뵙겠습니다. 그때 관군들의 주변으로 웬 자객들이 나타나고 바람칼? 응, 아니야. 바람칼이 아니구나. 자객 한 명을 처치하고 나와보니 대난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도망가는 연월은 바로 병사에게 잡혀버리는데 이때 마침 등장하는 한 남자. 나다 이 X야. 곧장 아키는 연월을 태우고 전화? 도망가 버립니다. 바람칼이 다녀갔다는 증거는 흘려두었네. 예, 대군. 효비를 데려간 자는 누구더냐? 바람칼이더냐? 복장이 달랐습니다. 반쪽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면? 진짜 안 꺼내는 건데 진짜 애지중지. 이 모든 상황은 아키가 사조용에게 제안한 혹시 알아요? 내가 이거 줄지. 뭐 이거 차지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어림없는 소리. 형님, 나 도와주면요. 옥세를 건 거래였죠. 사조연. 어리석은. 태자는 여전히 침전해 있겠지.
예, 대군. 한편 무사히 산속 은신처에 도착한 아키와 연월. 아키는 지극정성으로 연월을 돌봐주고 어떻게 때문에 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연월을 간호합니다. 미안.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연월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여기가 어디예요? 산속 오두막. 밤새 안 주무셨어요? 연월은 어젯밤 있었던 일로 전화? 아키 사조연 아니고 가짜 아닌 진짜. 어렴풋 느끼던 정말 아키의 존재를 인식하죠. 타자 전화가 아니군요. 응. 나 반갑지. 순수하게 자신을 간병한 아키에게 연월은 조금 호감을 느끼고 무쳐.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하옵니다. 한편 사조용은 계획과 달리 완전히 사라져버린 가면남과 연월에 분노하고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 내 놈의 속셈이 무엇이냐? 사실 별 속셈은 없고 그저 연월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아키. 아키님으로 바뀌시면 그 태자 전화는 어디 계세요? 사주원 얘기만 나오면 시무룩해집니다. 사조연 걱정돼? 아키는 시무룩해지고 몰라, 뭐 어딘가 알아서 구겨져 있겠지. 그동안 난 이렇게 안 찾았지? 어? 사조연이 나 봉암살로 꽉꽉 눌러버리고 내가 진짜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아, 뭐 또 뭐. 저도 들었어요. 아키님을 충탈하는 무당이 봉인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이거 봐. 나 봉인됐던 거 이제서 생각나는 거 봐. 내 걱정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걱정했습니다. 걱정했다는 말에 기분이 싹 좋아지는 아키. 아 이거 아키가 나오니까 장르가 바뀌는구나.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 나도 놀랬잖아. 그 춘타 배신자 놈한테 보험살 받고 내가 온몸이 막 이렇게 막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거든? 미치겠어서 발버둥 쳤거든? 근데 이렇게 뚫고 나왔다? 응, 신기하지.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어이가 없는 연월. 배고프구나. 그 시각 사주연은 봉암살이 있는 세계에 대신 갇혀 있었고 죽긴 놈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걔라 죽는다니까! 걔라 일단 살려놓고 나 죽이든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걔라하고 어떻게 다시 만난 사랑인데 걔라하고 내가 얼마나 애틋했는데. 효비도 너를 좋아했더냐? 너를 정인으로 여겼더냐? 당연하지. 효비가 아키놈을 좋아했던 것인가? 나는 그런 여인을 왜 구해주려 하는 것인가? 그때 거래선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래서 이 바람칼 놈들이 효비를 빼돌렸대. 아니 그러니까 태자저. 바람칼과 사라진 연월을 포함해서 이 모든 영모의 중심에 어쩌면 태자가 관련돼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이었죠. 이는 곧 태자의 정실, 금화에게도 영향이 가는 소문이었기에 극대노합니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 안다. 어디 계시느냐? 고폐하의 장례가 시작될 터인데 어찌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어디냐? 마마. 내 진정 곤장을 쳐야 입을 열겠느냐? 그때 전하, 옹소모 부러지시겠소 피고. 전하께서 은밀히 효비를 풀어주셨다. 영모를 꾀하는 무리들을 돕고 있다 말들이 많습니다. 비고, 그 나를 못 믿으시오? 내 아무리 광증이 있다고는 하나 그 설마 영모를 꾀하는 그 무리들을 돕겠소? 허면 효비는요? 비밀입니다. 효비는 일단 귀향을 보냈소. 폐하를 시건만 의관들이 효비의 짓이 아님을 입증했으니 죄가 없는 것은 명백하나 혹시 몰라서. 효비의 짓이 아니라고요? 확실합니까? 폐하를 시검한 의관들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태자에게는 효비의 소행이라 고했답니다. 의관들이 정말로 효비의 짓이 아니라고? 효비가 사라졌으니 비공에게는 좋은 일 아닌가? 전하의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이 사주흥대군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사주흥대군 감히 전하의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비공 애타는구나. 행여 황후 못 될까봐. 전하, 아키는 능글맞게 그 말을 위로하는데 전하, 저는 반드시 황후가 될 것입니다. 비공도 참. 이렇게 장례를 마친 아키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데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낍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 연월은 편지만 남기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산속을 이동하던 연월의 앞으로 화살이 날아듭니다. 융의 수하들이 어느새 산속에 깔려 있었고 급하게 도망쳐보지만 순식간에 포위당하죠. 심지어 그물에 갇혀서 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데 그때
멋지게 등장해버리는 아키를 보는 그 순간 괜찮아? 구출에 성공한 아키는 연월과 함께 자객들을 쓸어버리고 사주연의 호위무사 지전석까지 합류합니다.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태자저다의 옥치를 지키러 왔을 뿐입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동안 피하십시오. 지전서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일단 도망갑니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은 사조용의 비밀군대.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에 둘은 벼랑 끝으로 향하게 되는데 배수진의 상황. 활에 맞기 싫다면 답은 하나뿐. 주인공은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 마. 내가 있어. 이 사람 따뜻해. 그렇게 서로 더더더더더더 사랑하게 되는 두 사람. 그리고 첫 수중 뽀뽀가 이뤄집니다. 아름다운 수중 뽀뽀 속 밖과 상황을 알 수 없는 사조연은 이상한 기운의 고통을 받습니다. 한참 뒤 무트로 나온 두 사람.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온 남자는 아키가 아닌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사조현이었죠. 내가 왜 이리 된 것이오? 바뀌었어. 태자전화? 그 무사히 도망친 것이오? 태자전화십니까? 태자가 아니면 아끼겠는가? 그분은 어디 갔습니까? 그분? 아키님이요. 이제야 겨우 내 몸을 찾아 돌아왔건만 그깟 찾는다는 게 아키 놈인 것이오. 잔뜩 삐져있는 사조연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는데 전화하고 저 둘이서 도망치다 벼랑에서 떨어졌으니까요. 벼랑? 그때 갑자기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사조연. 오한이 드세요?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몸을 다시 아키 놈에게 내어줄 수 없다. 막상 다친 연어를 보니 많이 다쳤소. 또 신경이 쓰입니다. 적당히 해라. 신기하네요. 어떻게 한 몸에 두 사람이. 아키가 사람은 아니지. 가짜일 뿐. 자신보다 인정받는 아키를 가짜. 사조는 가짜로 치부하고 반대로 아키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짜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래서 가짜란 말에 민감했구나. 가짜라는 말 아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 아키님은 그럼 사람이 아닌가요? 도깨비나 귀신 같은 그런 존재예요? 나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함부로 쳐들어와 이 몸에 눌러앉았으니 도깨비든 요괴든 양심 따위라고는 없는 미천한 것이면 틀림없겠지. 그 시각 아키는 아니 왜 갑자기 여기로? 자신이 왜 아프고 점점 약해졌는지 깨닫게 되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아키님께 사사로운 연심이 스며들게 되면은 기운이 약해지십니다. 사조연 태자 저하를 봉암살로 콱 누르시려면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효비 마마에 대한 연심이 산의 욕정으로 변하는 순간 아키님께서 저 머나먼 마음의 공간으로 끌려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한이 더 심해지세요? 아니 괜찮소. 사조연은 발이 다친 연어를 업어주고 있었는데 아키와 다르게 몸이 차가운 사조연의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월. 사조연은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괜스레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인근 마을을 찾은 둘. 연월은 사조융의 비밀을 폭로하고 사조융 대군이 보낸 살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조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그렇겠지. 베르시는 자 누군지 알아? 사조용. 갇혀있던 아키는 사조용이 그랬을 것이라 모두 예상하고 있었고 사조연에게 풀어주는 대가로 이를 알려줬었죠. 친모도 아닌데 거리낄 게 뭐가 있어? 님이 진짜가 아니었는가? 얘 진짜 가정사에 관심이 없네. 사조용이 비밀 군대 양성하는 건 알고 있어. 비밀 군대? 심각하다 심각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나부터 좀 풀어줘.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그렇게 마을에 무사히 도착하자 연월은 떠나려 하고 떠나라 한 적 없는데. 저를 도망치게 하라 지시하셨다면서요.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돼요. 왜 사조현의 마음을 알리 없는 연월은 괜히 또 오해하는데 그만해. 여전히 저를 죄인이라고 여기시는군요. 그 생각해보니 개운치 않는 구석도 있는 듯하고. 하오시면 저를 도로 추포하시지요.
변덕도. 내가 아키는 봉암살 풀어주면서까지 모험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 이게 다 그러지. 내 지금부터 협의를 체포하겠어.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시오. 그러시지요, 전하. 뭐 어떻게 호박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당황스럽기만 하고 그건 됐어. 그저 내 옆에서 이렇게 그간 준비해온 멋진 말을 하려는 순간 사랑스런 강아지들이 나타나는데 낯선 냄새에 이 동네 개들이 경계하는 듯합니다. 조용히 무릎을 낮추시고 다른 데를 엄근진 사조는 강아지 앞에서 위험과 체면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임금민가의 반지 하나를 두고 빨랫감으로 환복한 사조연과 연월. 도망 중에 급히 환복한 것이지만 이리 만들어 놓아야 했어. 이리 입으셔도 빛나십니다. 서로의 모습이 새롭고 재밌는데 농담까지. 인근 주막에서 국밥을 얻어먹던 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죠. 마누라한테 잘해. 얼마나 좋아. 폭군 사조 승희도 저승길 떠났으니 이제 태평성대가 열릴 터인데. 아직 안심할 상황 아니오. 그 아들놈 있잖아. 그 자식 왕대봐 또 할걸 지혜비 닮아서. 그러려나? 그 아들놈의 자식도 이참에 급사 안 하나? 광증 걸려서요. 여그가 해가닥 돌아버린 반푼이라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다 헛소문. 연월을 맞고 악플 듣기를 이어가는 사조연. 그냥 우리 사조 융대군이 왕으로는 딱인데요. 그러게. 난세의 영웅이라고. 저 사조용대군에 대해 어찌 그리 잘 아세요? 사조 융대군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나눠주고요. 병든 사람은 고쳐주고요. 내 도와줬다잖아요. 도움받은 사람이 많은가요? 소문이 아주 바다야. 그래서 이참에 사조 융대군을 왕으로 앉히자 하고 도성으로 몰려들 간 거잖아.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버지의 만행과 사조융의 여론. 우리 영감은 사조승이 반정 때 참수당하고 큰 녀석은 왕놈 궁궐지어주러 노역에 끌려갔다 횡사하고 이제 우리 막둥이까지 저렇게 도성으로 가버려갖고. 마음 편히 가지고 주무세요. 심지어 이 가족이 왕이었던 아버지로 인해 죽었다는 얘기도 듣게 되죠. 비밀 군대 양성에 자객 집단 후원에 민심 선동까지. 사조융의 모든 행동은 그를 왕으로 만들어낸 역모였죠. 폭군 사조승이 급사하였어. 사조승이 반푼이 아들 사조연에게 또다시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어. 사조승에게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사조융의 선동에 속아 더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불길은 왕성으로 향해 갑니다. 심지어 선동 전문가들까지 투입되며 사조융 대군을 왕으로 모십시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게 번지는데 사조용 대군을 왕으로? 사부, 어떻게 된 거죠? 사조용 수하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어. 혼란을 틈타 사조용 왕으로 만들려는 거야. 예? 이런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두 사람은 날이 밝자 이제 각자 갈 길을 떠나려는데 그럼 조심하시오. 전하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무운을 빌어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기억이 돌아오고도 왜 전하께 숨겼느냐 물으셨죠. 두려웠습니다. 저처럼 태자 전하께서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실 것이요. 자신도 사지연을 꽤 의지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연월. 태자 전하와 저 이제는 좀 괜찮은 벗이 되었다 생각하고 있었기에 두려웠어요. 사지연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펴가십시오. 자, 아키님께도 고맙다는 인사 전해주십시오. 서운한가? 아키놈과 작별 인사를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협의의 부탁은 못 들어주지 싶은데 괜한 질투심에 나 또한 그놈을 다시 못 볼 듯하여 연월의 마지막 청을 차갑게 거절합니다. 한편 궁궐안 이미 사조용은 왕 행세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귀족들의 지지까지 얻어낸 사조용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죠. 태자 전하께서는 지금 효비와 함께 궐을 떠나 미로를 즐기신다지요. 미럴이라뇨. 당치 않습니다. 태자 전하께서는 서글픈 심경을 달래시느라 잠시 출타하신 것뿐입니다. 비국마마, 소신들은 이 나라가 망국의 길로 치닫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태자전하께서 환궁하기까지 이 몸이 정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비국마마께 아뢰옵니다. 무슨 왕위를 계승할 태자전하께서 엄연히 계시거늘 어찌 대군과 상사들 마음대로 정무대행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자, 말씀은 여쭈었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 의논해 볼까요?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아 시간이 없군요. 비국마마 나가신다. 어서 매쉬어라. 연월은 시위하러 갔던 주모의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고 강군들하고 싸우다가요. 간신히 도망쳐왔어요. 이거 사주용 대군의 저도 이번에 드디어 받았거든요. 이 패를 가진 자는 사조용 대군이 왕이 되시면 관군으로 임명해준대요. 사주용 대군이 왕이 된대요? 태자가 있는데 어찌? 살수들이 태자를 곧 죽인댔어요. 반푼이가 왕이 될 수는 없죠. 태자 암살 계획. 아무것도 모르는 사조연은 걸어서 도성으로 향하는데 그 길에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이보쇼, 도성으로 가쇼? 그렇소만. 봉기에 가담하러 가는 길이구만. 반푼이 태자 몰아내자고. 맞소? 뭐 내 여식의 말을 타시오. 우린 함께 타고 가겠어. 의로운 일에 나선 젊은이 이렇게라도 도와야지. 왕릉 유인안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도망치다 붙잡혀서 이 지경이 됐잖소. 또 사조승. 아버지의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 백성들은 목숨을 잃고 고열을 짜내는 고통을 얻고 있었죠. 그렇게 반성과 후회로 가득한 길에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마주한 후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심지어 밀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밀란이가 나는 자들 한 놈도 가지고 싸워라! 죄 없는 백성들이 두들겨 맞는 걸 보자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되고 그때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공고합니다. 혼란의 틈타 자객이 등장합니다. 협의. 제가 과랍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항공하지 않을 거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폭군 사조승의 반푼이 아들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신감이 날아간 사조연. 백성들을 이대로 고통 속에 놓아둘 생각이세요? 이럴 걸 왜 돌아오셨습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아키님에게 몸을 내어주세요. 아키! 아키님은 일이 나약하지 않습니다. 아키님이라면 이리 도망치진 않았을 겁니다. 뭐라?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는 사조연. 그 시각 궁궐 안에선 날치기 태관식이 준비 중이었죠. 이게 다 무엇이냐? 즉위식을 준비하는 듯하옵니다. 이것이 꿈이요 생시요. 사조연이 이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머니도 몇 번을 물으십니까? 예, 소자 이제 아사테의 왕입니다. 사조용이 왕이 됩니다. 안돼, 태자 다시 안 돌아오겠지? 태자는 왕이 되기 싫다는군요. 지금쯤 아주 멀리 도망쳤을 겁니다. 그때 오셨습니까? 금화가 사이다를 충전해서 오는데 마마께서는 평소 침술을 즐기시지요. 뭐 그리곤 미리 준비해둔 증거를 꺼내는데 청명비 마마께서 쓰시는 장침과 폐하시에 쓰인 장침이 똑같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뭐요? 은효비가 쓰던 침과는 다른 침이라는 사실도요. 하면 내가 폐하를 시해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폐하 승하 직전 청명비 마마의 시종이 어전에 다녀가는 것을 본 나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폐하전 동태 살피느라 늘상 내가 해오던 일이고. 엄마가 말려들자 아들이 출동하고 청명비 마마의 장침이 폐하의 시에 쓰였다는 증조가 있습니까? 하지만 정의관 드시지요. 어이가 있네. 정의관은 청병비 마마의 수프볼 드신다 들었습니다. 어떻소 정의관? 어이의 선택은 청명비 마마의 장침이 맞사옵니다. 공명정대한 어이 덕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고 어머니 아니야. 이놈의 노인네 그렇게 잘해줬구만. 그쪽으로 가서 부탁. 그 순간 그 장침이 어머니의 것이 맞습니까? 침은 어머니! 엄마까지 버리는 사조용. 엄마만 버리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여봐라, 청명비를 당장 오게 가둬라. 문 못 들었느냐? 청명비를 오게 가두고
장관이 진술이 맞는지 엄중히 조사하라! 야망력 금화도 사조용의 의지에 혀를 내두르는데 그렇게 청룡비가 끌려가자 융대군 아주 호탕하십니다. 진무단은 사조용을 약올리고 자, 그럼 이제 즉위식을 시작할까요? 마침 주인공께서도 환궁하셨다 합니다. 제대로 한 방 먹은 사조용. 연월의 일침을 먹고 각성한 사조연은 아사테의 왕이 되기 위해 환궁을 결심했고 마침 사조용 형님이 세팅해주신 즉위식에 아주 좋은 타이밍에 도착해 즉위식을 진행하죠. 꿈을 이루고 승리했고 망했고 열받고 이제 황제 폐하께 없어 우리 아사테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례를 천지 신명께 올리시겠습니다. 잠깐.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의뢰에 앞서 하고픈 말이 있어. 현재 수많은 밀란군이 투옥돼 있다 들었소. 지난 며칠간 왕권 정복을 꾀하고 민생을 뒤흔든 그들의 도발은 어미 다스림이 마땅하나 방식이 합당치 않았을 뿐 이 나라, 이 아사테를 위한 마음은 짐과 다르지 않다 생각하기에 짐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뜻깊은 오늘 그들을 모두 훈방하도록 하겠소. 자신이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은 백성들의 고초를 선왕폐하 제위 동안 거래 머물렀던 유이단은 오늘부로 해체하겠으니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이전에 있던 악습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백성들은 감격하고 진정한 민생에 대해 고민하게 된 사조연은 성군의 길로 한 발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연월. 효비를 찾으시옵니까? 효비는 그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습니다. 나인들과 함께 있는 연월. 어찌된 일이오? 후궁은 후궁이 돼 품계가 없는 궁인으로 살아갈 것이옵니다. 내명부 수장인 저에게 이 정도 권한은 주시겠지요, 폐하. 연월이 환궁하자마자 금화가 한 첫 번째 행동, 바로 자신의 자리를 절대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태자전하를 궁지에 빠뜨린 채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후궁전에 답답하게 갇혀있느니 나인으로 지내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 하더군요. 사실 연월이 함께 환궁한 이유는 은유전으로 돌아오시오. 저더러 다시 전하의 후궁이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나는 몹시 두렵다. 불안하다. 이 불안이 나를 어떤 괴물로 만들지 몰라 두렵다. 이런 나를 효비가 붙들어주면 좋겠다. 또다시 아버지 같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좋은 왕이 될 수 있게 곁에서 지켜봐달라며 나를 좀. 사주연이 직접 부른 것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자 사주연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죠.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아버지처럼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내 칼끝이 당신을 향할 것입니다. 각자 다른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해 거래에 돌아온 둘. 그리고 아직도 야욕을 버리지 못한 남자 사조용. 걔라, 네가 어찌? 그리고 의문의 흙가면을 꺼내는데 가면남의 정체가 사조연이란 걸 깨닫게 되죠. 근데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너였던 것이냐? 아니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지? 형님, 나 도와주면요. 그놈이 아니다. 다른 놈이다. 누가? 사조연인가? 환상연가는 월화밤 10시 10분부터 KBS2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